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2박 4일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 당시 뭐 했습니까? 24조 체코 원전 수주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했어요? 자, 원전 배터리 포함한 56건에 대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번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 마침표를 아직 못 찍었다. 그래서 이번 원전에 성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체코가 우리랑 원전을 넘어서 56건의 MOU를 체결했던 건 뭐겠습니까? 우리와 밀접하게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지금 이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 깎아내리는 건 어불성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깎아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민주당이죠. 실제 계속해서 덤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체코에다가 원전을 수출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팩트 체크가 됐어요. 한국 원전의 건설 비용은 미국의 4분의 1이라고 단가가 공개돼서 덤핑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팩트 체크가 하나하나 됐어요. 민주당이 주장 거짓, 민주당이 주장 거짓, 민주당이 주장 거짓, 싹 다 거짓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체코 원전 수주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두산 등 국감 증인을 채택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덤핑 수주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자신들의 국회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증인 채택까지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억지스럽게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된 성과마저도 발목을 잡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쯤 되면요. 이 매국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국노.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고 이게 정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원전 24조 수출을 이루어냈고 그와 관련돼서 체코와 원전을 넘은 MOU를 56건이나 체결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매국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왜 그럴까요? 딱 하나죠. 바로 이 두 사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문재인의 방탄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들이 선전선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잖아요. 뭐라 말씀드렸죠? 최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 제가 어제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각종 자료 보여드렸고 그 자료 중에서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 보여드렸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재명은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보다 더 많은 징역형이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실제 5년간의 판례를 보니까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4명 중에 3명은 징역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냐면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 처벌, 징계, 이런 것을 물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민주당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이것이 먹히지 않았고 실제 그로 인해서 언론들의 비판을 받다 보니까 민주당이 잠시 멈췄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가 되니까요. 이걸 또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또 욕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재명의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 고발하겠다는 검사들이 이재명의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뿐만이 아니라 자, 어떤 검사들도 있느냐? 자, 바로 이분들 싹 다 고발 검토하고 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검사 고발 검토 대상 대장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사실상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은 전부 다 고발하겠다라는 식으로 엎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검사분들만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이거까지도 고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궁금한 건 이겁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고발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아직까지 민주당은 이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고발할지 정해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말로만 엎어놓고 있는 거죠. 이재명 수사했지, 이재명의 구형 내렸지, 당신들 고발할 거야 라고 큰 소리만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당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또 뭐까지 하느냐? 이런 것도 한다라는 겁니다. 검사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법 왜곡죄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의 이건태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어제 국회에 나가서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면요, 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한지 먼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한테 유리한 30장만 제출한 거죠. 이 법에 의해서 검증받아서 그 검사는 처벌했을 것입니다. 자, 신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 특히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이재명의 거짓말에 있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재명이 해외 출장 가서 김문기 처장과 찍었던 사진이 다수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건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재판에 있어서 총 2,400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검찰이 유리한 건 몇 장만 골라서 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맞는다고 보세요? 아니, 웃긴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400여 장의 사진이 있대요. 그 중에 검찰이 이재명과 김문기 처장이 찍었던 사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검찰이 이것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 나머지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아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2,400장 있다면서. 그러면 그 2,400장 중에서 이재명한테 유리한 걸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재명 당사자가. 근데 1심이 지금 2년이 넘게 끄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단 한 장도 제출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왜곡입니까? 네? 아니,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있으면. 네? 뭐 변호사는 진짜 폼으로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이재명을 피해자 코스프레 만드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뭐까지 하고 있냐?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잠시 멈췄었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또 열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미 한 차례 열었어요. 근데 맹탕이었죠. 실제 언론들이 보도조차 안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또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검사를 향해서, 검찰을 향해서 엄포 놓는 것이죠. 실제 박상용 검사는요,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자, 이러니까 실제 수원지검에서 밝혔어요. 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박상용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말로 하기가 너무한데 대변 루머를 지겠습니다. 대변 루머. 마린닉슨 진짜 검찰 청사 안에서 똥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꺼낸 겁니까? 이성윤이 꺼냈잖아요. 검사 출신 이성윤. 실제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이성윤에 대해서 3억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또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까먹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압박을 우리 국민들이 까먹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성윤이 실제 박상용 검사로부터 3억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니까요, 이성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검사 실명 거론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이가 난 잘못 없어. 나는 실제 박상용을 박상용이라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성윤 씨, 말은 제대로 해야죠. 박상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왜겠습니까? 니들이 법안을 냈잖아.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안이라고. 네? 그러면 저거를 우리가 박상용이라고 이름이 써있는데 저걸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까? 심지어 이와 관련 니들이 썼잖아요. 이렇게 울산지검 검사로서의 위법행위, 남자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성윤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兄弟여러분들? 민주당 좌파들이 바짝 쫄아 있는 거예요. 뭐와 관련돼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구형,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재명의 위중교사와 관련된 구형, 그것이 굉장한 이슈가 될 것이고 실제 이게 이재명 정치 인생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알맹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실제 많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실제 이것은 과거처럼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실제 이재명보다 더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당대표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입을 열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알아서 방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방탄이 급급한데 나 대신에 말을 해줄 사람이 굉장히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입니다. 자, 어제 실제 민주당 뭐 이런 게 있대요. 전 정권 탄압이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양산 사저 가서 문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들을 하느냐? 일단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과 나한테도 이러는데 국민에겐 오죽하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이재명을 챙겼습니까? 네? 언제부터 이재명을 그렇게 챙겼어? 언제부터 이재명을 챙겼길래 이재명과 나를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참 웃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은요, 검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죄진 게 없으니까. 네? 아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은요, 평생 가도 검사를 만나본 적이 없고요. 검찰을 출입할 일이 없습니다. 왜? 죄를 안 졌으니까.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끌어들이고 있고 국민까지 끌어들이면서 자신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쫀 거죠. 쫀 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한테 원하는 말은 뭡니까? 해명입니다. 뭐와 관련된 해명?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해명이에요. 자, 일례로 뭐가 있습니까? 문다의 가족이 이상직 측으로부터 돈을 2억 넘게 받았대요. 지금 2억 2,300만 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지금 검찰이 문재인의 딸 소유 제주도 별장도 압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이거 문재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문다의 양평동 집과 관련돼가지고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등기도 쳐주고 숙박비 관리도 해줬다.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걸 물어보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이 얼마나 헛소리를 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왜겠습니까? 조만간에 문다이가 검찰 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검찰이 압수물을 분석 중에 있어요.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에는 더 많은 언론 보도들이 나올 것이고 그와 관련된 문다이가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면 다음 차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문재인과 김정숙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이 바짝 쫄아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좌파 진영들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문재인이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통합니까? 실제 이게 공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이냐면요. 그 지긋지긋한 이슈몰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슈몰이가 뭐냐? 또다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기 위해서 이슈로 가리는데 또 뭐 하고 있느냐?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 조용하더만 JTBC가 또 시작했어요. 단독. 네.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랑 김건희 여사가 뭐 수차례 연락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도 중에서 제가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타이틀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종호랑 수차례 연락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다가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아내냐면요. 이런 걸 달아놨어요. 통신 내역에는 통화가 지속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통화 중이나 부재 중이어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은 네?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러면 통화를 이만큼 했다라고 타이틀은 달고 있는데 실제 이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어제 언론에다가 대서특필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타이틀은 김건희 여사랑 이종호랑 통화를 수차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제 조건을 달아놨어. 이게 상대방이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이어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단독 보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이랑 통화한 거랑 똑같은 짓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실제 그 통화가 어떻게 이룬지도 모르면서 통화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극적인 포장지 달아다가 또다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보냐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비단 JTBC뿐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좌파 내부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실제 서울의 소리가 이런 보도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에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강아지 산책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좌파 유튜버들이 뭐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하는 겁니까? 객관적인 팩트 체크 없이 자극적인 포장지 씌우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심야 개 산책,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경호원 대동, 네, 경호원 대동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거 팩트 체크 됐잖아요. 뭐라는 겁니까? 실제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 기간에 경호 군인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러 갔다라는 겁니다. 실제 심야에 편의점 가는 이유도 뭐라는 겁니까? 추석 연휴에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실제 편의점을 감에 있어서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좀 놀랬던 건 무엇이냐면요. 제가 어제 이와 관련돼서 방송을 좀 해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어떤 댓글이냐? 굳이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에 편의점까지 갈 이유가 있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신규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좌파들의 프레임에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편의점 가는 게 잘못입니까? 더 나아가서 추석 연휴에 고생하시는 경호 군인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러 나가는 게 잘못이에요? 잘못 없어요. 잘못 없습니다. 아니, 자유롭게 편의점 갈 수 있고요. 실제 경호 군인들을 위해서 간식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말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좌파들의 프레임에.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것인데, 자,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제가 어제 소름 끼쳤던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이걸 누가 지금 폭로한 겁니까? 실제 이걸 이명수라는 사람이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소리 이명수.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다라고 녹취록 풀었던 사람이고,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최재형과 짜고 몰카 찍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가 이걸 또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촬영했다고요? 자, 저는요 소름이 끼쳤어요. 블랙박스로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블랙박스로.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이것이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좀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날짜와 시간을 잘 보세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추석 연휴였던 15일 새벽 1시 20분쯤 이 기자는 서울 한남동을 찾았습니다. 새벽 1시쯤 김건희 여사가 관저 주변을 돌며 개를 산책시킨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 산책을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소름이 끼쳤어요. 네, 일단 9월 15일이면은 추석 연휴 때고요. 추석 연휴 때 제보를 받아서 새벽 1시 20분에 한남동 근처에 가서 저렇게 블랙박스로 사람을 찍었더라는 겁니다.
와, 이걸 스토킹이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합니까? 스토킹이라고.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아무런 객관적인 팩트 없이 자극적인 포장지만 씌워가지고 열심히 선전선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서울의 소리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작장질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제 또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서울의 소리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김건희, 공천길은 이철규로 통한다. 전 대통령 행정관, 이원모 공천 개입은 한 차례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들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총선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개입한 것처럼, 그리고 과정 속에 이원모란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썸네일까지 달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친구 여러분들. 이게 어제 방송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무려 8시간 만에 조회수가 43만 회를 찍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서울의 소리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조회수가 되게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봤자 2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돼서 8시간 만에 조회수가 43만이 나왔다라는 건 지금 좌파 진영 내부에서 열심히 선전선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녹취록을 까더라고요. 김땡땡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라고 지금 또 이명수랑 통화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보여드리면, 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실제 이원모와 관련돼가지고 지지선언 했던 사람입니다. 지지선언. 김대남 국민의힘 용인갑 예비 후보예요. 자, 이렇게 지지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선언 했던 사람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자신이 이명수랑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라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구?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원모를 꽂아주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김대남이 입장문을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자, 알려드립니다. 금일 오후 김대남 전 행정관은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방송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2024년 상반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할 당시 의도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당시 경선 후보 중 1인에 불과하여 서울의 소리 측이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들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도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과거부터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허위 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던 점에 착안하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의 악의성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어제 서울의 소리가 게재한 영상과 오늘 예고 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을 모욕하는 서울의 소리 행태가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이에 김대남 전 행정관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서울의 소리 그리고 서울의 소리 영상을 활용하여 보도하는 방송에 대해 형사 및 민사 고소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실제 김대남 측 입장에 따르면요. 이와 관련돼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냐? 이명수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서울의 소리가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내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러 서울의 소리 측에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했고 그 허위 사실을 지금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보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지금 법적 조치를 내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서울의 소리가 이 녹취를 한 날짜를 잘 보십시오. 자, 언제냐? 자, 보시면 맨 오른쪽 아래 보세요. 2024년 2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게 문제가 됐다라면, 더 나아가 이게 정말 팩트라면요. 서울의 소리가 이날까지 왜 이걸 지금까지 뭉갰던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실제 녹음을 한 건 지난 2024년 2월 20일인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들이 2월 달에도 안 깠고요. 3월 달에도 안 깠고요. 총선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안 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제 깐 겁니까? 9월 달 가서 깐 거예요. 통화가 이루어진 지 7개월 만에 깠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팩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제대로 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민 여러분들, 이거 우리 한번 본 적 있어요.
언제 봤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 똑같이 봤습니다. 그때도 어땠습니까? 이들이 실제 명품 파우치 건네고 몰카 찍어놓고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1년 기다렸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파우치를 들고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들고 나오지 않으니까 총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걸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안만 다를 뿐이지 이들이 보도하는 구조는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틀렸는지, 실제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밝혀져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